벌써 4차 시 수업입니다. 4차 시 수업이고요. 지난 시간에 예고했듯이 이번 시간은 나머지 정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 안녕. 자, 나머지 정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제에서 활용도가 되게 높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리라는 친구는 항등식의 원리를 가지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항등식을 이해하였느냐를 바탕으로 이 문제가 얼마만큼 확장될 수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나머지 정리를 외웠다 라고 하시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정리의 원리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문제 풀기 전에 나머지 정리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 조금 더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 파트에서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머지 정리 꽤 중요한 녀석이기 때문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 때도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에 관한 이야기다. 나머지 관한 이야기다. 그러면 정리라는 말은 사실 수학에서 되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영어로는 뭐 CRM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시면 공식인갑다, 내가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건갑다, 뭐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그래서 나머지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실 이 기본의 출발은 무엇인가를 나누었을 때가 필요하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썼던 방법을 다시 한번 살짝 오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항식 연산에서 자, px라는 아이가 있었다. 그런데 이 px라는 친구를 무엇으로 x-알파라는 친구, 즉 1차식으로 나누었다. 그러면 그때 몫이 무엇이냐? 뭔지 모르지만 qx라고 하자. 그러면 땡땡땡 이거 한 10년 만에 볼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이후에 안 쓰는 거니까. 그때 나머지가 r이더라. 자, 그래서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뭐라고요? 여기는 이 나머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겁니다. 다른 친구, 몫이라는 친구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몫이라는 친구 별로 궁금하지 않고 여기 주어져 있는 나머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은 건데, 자, 사실은 무엇인가를 나눈다라고 관점을 보게 되면 사실은 요 식을 보시면 제일 이해하기 편하죠? 요 식이 제일 이해하기 편합니다. 왜냐면은 선생님 px라는 친구를 이 친구로 나눴군요. 그래서 몫이 qx라는 아이가 나왔고 그래서 나머지가 r이 됐군요. 이렇게 제일 이해하기 편하거든요. 하지만 나머지 정리 관련된 문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바꾸어서 보라고 얘기를 드렸었냐면, 자, 검은색이지만 되게 중요한 식입니다. 자, px라는 친구가 있었다. 근데 이 친구를 무엇으로 x-알파라는 식으로 나누었다. 그때 몫이 무엇이었느냐? 뭔진 모르겠지만 qx라고 하더라. 그리고 그때 나머지가 뭐더라? 나머지가 r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랬죠. 이 친구가 왜 중요하냐면, 이 친구가 왜 중요한 성질을 가지게 되냐면, 이 친구가 뭐가 된다고요? x에 대한 뭐가 된다고요? 예, 항등식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녀석이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본 수업이었으면 이 친구 포맷을 머릿속에 꼭 알아주길 바란다. 예, 나눗셈을 이제 이런 식으로 봐주면 좋겠다. 왜냐면 나머지 정리를 그냥 공식으로 외우시면 문제가 조금만 응용돼도 문제를 못 풀거든요. 근데 요 식을 이게 나눗셈을 하는 나눗셈을 항등식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이해만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사실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쉬워지거든요. 쌤,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떤 것들을 추리해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예, 항등식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자, 항등식 개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항등식 뭐였죠?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다. 자, 이게 가장 손쉽게 이해하는 정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문제 적용하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다시 말해서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 잠깐만요. 난 나머지가 알고 싶죠? 이 나머지가 알고 싶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나머지를 제외한 그 기타의 값들에 대해서는 궁금하지가 않거든요. 궁금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얘를 없앨 수 있나? 수학에서 없앨 수 있죠. 왜? 0이 되면 사라져 버리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0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x에다가 뭘 대입한다고요?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 0이 나타날 것 같아요. 왜?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 x에다 알파를 집어넣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x-알파라고 불리는 이 친구가 뭐가 될 거다? 이 친구가 0이 될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0이 되면 여기는 이 친구가 쿨하게 사라지는 거 눈에 보이시죠? 다시 말해서 어떤 결론이 남느냐? 선생님, 알파를 대입했더니 결론이 뭐가 됐느냐? p에다가 즉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얘가 뭐가 되더라? r이 되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다시 말해서 이 r이 뭘 의미하더라? 나머지라는 거죠. 이게 어떤 나머지다? x-알파로
x-알파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p알파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요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사실은 되게 간단한 문제거든요. 간단한 문제인데 그냥 뭐 이제 공식을 그냥 바로 대입해서 풀어버리면 정답이 뭐 30초 안에 나오기도 하는 녀석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선 기본 개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만 문제가 확장되고 어려워지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풀이를 가보도록 하죠. 자,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친구를 x-로 나눈 나머지는 무엇이냐.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를 무엇으로 나누었다? x-2로 나누었다. 그럼 그때 몫이 뭘까? 모르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r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렇게 표현한 식이 여러분들이 가장 나눗셈을 이해하기 쉬운 식이나 이 친구를 이렇게 보지 말고 이제 어떻게 보자 그랬죠? 중요한 겁니다. 자,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친구를 무엇으로 나누었다? x-2로 나누었다. 그때 몫이 무엇이었느냐? 몫은 qx였다. 그리고 나머지가 무엇이었느냐? 나머지가 r이었다. 자, 내가 지금 현재 궁금한 부분은 어디가 궁금한 것이냐? 이 나머지 r이라는 친구가 매우 궁금하더라. 이 친구를 찾고 싶다.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이 식이 뭐냐? x에 대한 어떤 식이라고요? 네, 항등식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난 이 x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이 식은 항상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난 r이라는 녀석이 궁금하다 그랬죠. 반대로 말하면 뭐라고요? 나머지 친구, 나머지래요. 기타 친구들은 궁금하지가 않아요. 사라졌으면 좋겠어. 없어졌으면 좋겠어. 되게 무서운 말이죠.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없어지고 이러면 안 돼요. 위험하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을까? 수학에서는 0이라는 아주 예쁜 친구 있죠. 다시 말해서 여기 주어져 있는 식에다가 뭘 집어넣자? x에다 뭘 집어넣을까? 0 되기 제일 쉬운 방법 뭐가 눈에 보이세요? 여기 있는 친구 눈에 보이실까요? 뭘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x에다 2라는 친구를 뭐 하게 되면 대입하게 되면 저기 있는 친구가 0이 된다는 게 눈에 보여요. 쌤, 저 친구를 왜 굳이 0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난 나머지가 궁금해서 그래. 나머지를 제외한 기타 친구들은 궁금하지 않거든. 없어지면 돼. 쌤이 말하지만 너무 무서운 말인 것 같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항등식이기 때문에 대입해 볼게요. 이 친구를 대입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2를 대입했으니까 8 마이너스 4 플러스 3 이란 친구는 0 플러스 r 이렇게 남죠. 다시 말해서 내가 관심이 없었던 부분이 뭐가 된다고요? 0이 되어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나머지가 나와버리죠. 나머지 r은 얼마가 날까? 얼마 되죠? 예, 12라고 제시가 되겠네요. 자, 요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볼게요. 한 번만 더 보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제 바로바로 할 거예요. 이제 여기 있는 이 과정들을 여기 실제로 이렇게 항등식적으로 해석하는 이 과정들을 제가 생략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에서부터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점점 요 식을 점점 생략하고 바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식으로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식을 보면 어떤 식을 무언가 나눴더니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다 요런 식으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과 3번을 같이 보면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2번을 봤어요. 문제 포맷이 1번과 매우 동일하죠. 그래서 사실 정답은 뭐 10초만 해도 나올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렇게 자 나눗셈식 빼고 요 식을 떠올려서 나눗셈이니까 이 식을 항등식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를 뭐로 나눴다고요?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어요. 몫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뭐 알 필요도 없어. qx란 몫이 있어. 나머지 알아 몰라요. 그냥 r입니다. 이 친구가 성립하게 되고 이 친구가 뭐가 된다고요? x에 대한 항등식이 됩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겠네요. 그 다음에 내가 궁금한 건 뭐라고요? 여기 나머지 r이라는 친구가 매우 궁금하다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요? 나머지 r을 제외한 기타 친구들은 사라졌으면 좋겠어. 잠깐 그럼 여기다 x에다 뭘 집어넣을까? x에다 도대체 어떤 값을 대입해야만 여기 있는 식이 제일 깔끔하게 변할까? 여러분 눈으로 어디가 되어야 됐어요. 이 부분이 딱 주목해서 보시야겠죠? x에다 뭐 집어넣을까요? 3을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3을 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를 살펴보시면 3을 대입했습니다. 9고요. 3, 4, 12고요.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 0 되는 거 눈에 보이시죠? 그 다음에 나머지 r인 거 눈에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요? 얼마? 네, 19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19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보시면 제가 이제 개념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다 드리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문제를 푸실 때는 이렇게 안 푸실 것 같아요. 어떻게 푸실 거냐면
x-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그러면 이 x제곱 더하기 4x-2라는 친구를 px라고 부른다면 정답 나머지라고 불리우는 친구는 무엇이냐? p에다가 3을 집어넣은 값이 정답일 거다라고 바로 확인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9 플러스 12 마이너스 2는 19다라고 바로 푸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 풀이는 이 초록색 한 줄로 끝나는 거죠. 단 이 한 줄로 끝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내가 적어도 이 개념을 다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냥 공식만 외워서는 점점 뒤로 갈수록 문제를 못 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한번 볼까요? 자, 또 어떤 식을 뭐로 나누어 잠깐만, 나누는 게 아니네요. 약간 문제가 바뀌었습니다만 1번, 2번과 동일한 문제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면 이렇게 하겠죠. 1번과 2번과 사실은 동일한 문제지만 블랭크의 위치가 바뀐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면 1번과 2번에서는 자,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을 이거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뭐라고 돼 있죠? 나누어 떨어지도록 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잠깐만요. 요거는 살짝 한번 기억을 해볼까?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수학 절대 공감하지 않겠지만 국어를 좀 잘해야 됩니다.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 무엇일까? 나누어 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잠깐만 선생님, 같은 뜻을 제가 알겠어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나머지가 얼마다? 0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됐나요? 잠깐만요. 정답도 나온 것 같아요. 선생님, 나머지가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 여기 주어져 있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라는 친구를 제가 만약에 px라고 설정을 한다면 선생님, 나머지가 0이란 말은 x에다 2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얼마가 되더라? 0이 됩니다 라는 말이랑 사실 똑같은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른 말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 됩니다 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예. 왜? 인수분해? 나머지가 없는 거잖아요. 인수분해는 사실 다 같은 뜻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에서 다양한 우리나라 말로 멘트를 치더라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것은 요 녀석을 쓰고 싶은 거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죠. 자, 그럼 바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P에다가 2를 집어넣어보죠. 집어넣었더니 자, 2의 세제곱이니까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인 거 눈에 보이시죠? 이 값이 뭐가 되더라? 0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 0이 되어야만 하느냐? 이 친구가 뭐가 되니까? 이 친구가 나머지라는 사실을 제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잠깐만, 그러면 뭐가 등장한 것 같아요? A 값이 등장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A 값이 얼마 같아요? 8 빼기 4 빼기 A가 0 나와야 돼요. A 값은 4입니다. 라고 제시가 되는 것 같아요. 잠깐, 문제가 뭐였죠? A 값을 구하는 거였죠? 문제가 끝나버렸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죠. 지금 빨간색 설명을 드렸지만 TV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누어 떨어진다. 예.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멘트를 보면 이 녀석을 똑같은 뜻이지만 와우. 야. 색깔 지워도 되겠어요? 예. 자, 지우겠습니다. 당당당당당. 지우겠습니다. 자, 저는 편집하지 않아요. 초록색으로 했는데 안 먹었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TV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불리우는 녀석은 사실 여러 가지 멘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의미는 똑같지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우선 나머지가 뭐가 된다고요? 나머지가 뭐가 된다? 0이 된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죠. 인수분해 된다. 예, 인수분해 된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타 좀 많네요. 뭉게뭉게해서 요거까지 알아주시면 확실히 좋겠죠. 근데 이게 어떤 느낌으로 해석되는 거냐라고 보시면 식을 조금 더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px라는 i를 x-알파라는 식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qx였다. 나머지가 얼마다? 나머지가 0이니까 더하기 0 이렇게 쓰시겠죠? 다시 한번 이거 쓰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요 식이 의미하는 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거죠.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 된다, 인수분해 된다,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등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을 풀어보았고요. 이제 조금 다른 유형의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4번 문제 읽어보시죠.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캐릭터의 문제를 지극히 싫어합니다. 왜냐면 되게 귀찮거든요. 왜냐면 방금 전에 1, 2, 3번까지 문제에서는 어떤 것을 제시했냐면 나머지를 구하시오 뭐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4번부터는 물어본 게 다르죠. 왜요? 몫을 qx라고 하는데
Q-2의 값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본 거 눈에 보이시죠? 다시 봐서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몫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되게 신기하죠.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에 관련된 성질이니까 나머지를 제외한 기타 사항들은 관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몫을 왜 물어보는 거야? 나머지 정리랑 무슨 상관이 있지? 네, 고로 이 친구 아무 상관 없습니다. 나머지 정리와는 상관이 없죠. 다시 말해서 만약 주어져 있는 문제에서 지금처럼 몫을 물어보잖아요. 몫에 대한 값을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서는 나머지 정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활용하는 것이다. 예, 조립제법을 활용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만 우리가 포커스를 잡아가지고 구하는 거기 때문에 몫을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조립제법을 통해서 몫을 구해야죠. 왜냐면 다음 시간 나눗셈 할 때 몫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식과 식을 직접 계산을 통해서 몫을 구하던가 아니면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하던가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머지 정리 캐릭터의 문제라기보단 조립제법 문제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 식 한 번만 더 써드릴게요. 주어진 문제를 확인해 보면 자, 2x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라는 친구를 뭐로 나눴다고요? x 플러스 1로 나눴대요. 그때 몫이 있어. 그걸 qx라고 하나 봐. 뭔지 몰라 아직까지. 그리고 땡땡땡 해가지고 나머지 r이 있어. 근데 지금은 뭐가 안 궁금하다고요? 난 나머지가 별로 궁금하지가 않아. 안 물어봤거든. 내가 궁금한 게 뭐라고? 여기 있는 qx라는 친구가 미친듯이 궁금해. 막 궁금해. 미치겠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예, 조립제법 쓰자 이거죠. 조립제법 써야 됩니다. 조립제법을 어떻게 쓰느냐 까먹었는데요. 까먹었으면 이 문제 틀려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있나? 못하지. 그래서 조립제법 쌤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앞에 개념 설명을 다시 들으시든지 아니면 문제풀이를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조립제법 세팅부터 한번 해볼까요? 쭉 그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 보이고 마이너스 1, 1, 3 눈에 보이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할 거냐면 2, 마이너스 1, 1, 3이라는 숫자를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멘트 했냐면 이렇게 했죠. 나누는 녀석이 언제 0 될까 너무나도 궁금한데 이 녀석을 0이 되게 할 때 x값이 뭘 집어넣어야 0이 될까 이런 거 고민하라 그랬죠? 그럼 여기 있는 값이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마이너스 1이겠죠. 그 값을 여기다 쓰겠습니다. 조립제법 설명은 개념 때 또는 그리고 문제풀이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바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2 내려와서 2고요. 2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을 곱하면 3. 1과 3을 더하면 4. 마이너스 1과 4를 곱해서 마이너스 4. 그래서 3과 마이너스 4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서 확인되는 부분이 뭐냐? 여기는 이 마이너스라는 부분이 뭐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나머지가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는 2-3, 4라고 불리는 친구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이 친구가 당연히 몫이 되겠죠. 됐죠? 잠깐만 그러면 뭐 2-3, 4가 몫인가요? 당연히 아니죠. 자, 찾아봅시다. qx라는 친구는 뭘까요? qx라는 친구는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라는 친구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q1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q-1의 값은 무엇입니까? 하면 2 플러스 3 플러스 4 이거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 9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먼저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문제 귀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조립제법은 제가 분명히 뭐 원리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냥 계산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가 계산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귀찮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공부하는 셈 치고 보시고 주요 포커스는 이겁니다. 몫을 물어본다면 실제 나눗셈을 해야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해야 된다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자, 어떤 식으로 또 뭘로 나눴어? 맨날 나누기만 해. 그죠? 그래서 잠깐 문제에서 물어본 거 살펴봤더니 몫이 뭐라고요? 몫이 qx네. 그리고 문제 나머지도 5라고 줘놨네요. 친절하네. 그죠? 그리고 qa의 값은 무엇입니까? 결국 물어보는 게 뭐 같다고요? 네, 몫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몫이라는 부분을 물어보는 순간 무슨 생각한다고요? 조립제법을 써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뭐도 있냐면 나머지도 주어지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조건이 두 가지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식 되게 길죠? 그래서 요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편의상 px라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 나왔느냐? 나머지가 얼마라고 나왔다고요? 나머지가 5입니다 라고 제시가 됐죠? 잠깐만요. 나머지, 이 친구는 나머지를 써야 될 거예요. 나머지가 5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뭐로 나눴어요? x-2로 나눴죠. 이 값이 0이 되게 할 때 x가 뭐죠? x 뭐 넣어야 돼? 2 넣어야 될 것 같죠? 다시 말해서 이 5라는 나머지는
p에다가 px 녀석에다 뭘 집어넣었다고요? 2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5가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1, 2, 3번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지금 중간과정을 다 생략하고 여러분들 실전에서 풀 때 이렇게 풀 거기 때문에 중간과정 생략했어요. 그래서 중간과정이 뭐였지? 예, 앞에 다시 돌아가셔서 1, 2, 3, 4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해볼까요? 이 친구 계산하시면 8이고요. 마이너스 4고요. 마이너스 2a에다가 플러스 5. 이 친구가 얼마라고요? 이 친구가 5가 된다는 거죠. 계산해볼까? 그러면 이 친구 날아가면 여기 있는 친구 얼마 될 것 같아요? 이 친구 0 돼야 될 것 같죠? A값 나온 것 같다. A값 얼마 같아요? A값은 2입니다. 라고 나온 것 같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이 나왔느냐? 몫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나는 이 QX랑 몫을 구해야 돼요. 몫을 무슨 수로 구하느냐? 뭐로 구한다고요? 예, 조립제법으로 구하셔야만 합니다. 예,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조립제법을 다시 한번 써볼까요? 당당당당당당. 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5인 거 눈에 보이시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을 0으로 하는 값이 얼마죠? 2인 거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2입니다. 자, 또 지루한 계산 한번 해보죠. 1 내려왔어요. 1이고요. 1과 1을 곱해서 2입니다. 마이너스가 2를 더하면 1이고요. 곱하면 다시 2고요. 이 친구 2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자, 근데 A 값이 이미 나왔잖아요. A 값을 이제 A라고 쓰지 말고 이미 나온 거 뭐라고 쓸까요? 네, 마이너스, 그러니까 A 값이 2니까 마이너스 2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2랑 2랑 하면 이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값이 0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예, 문자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럼 0 곱하기 0 해봤자 0일 거니까 0이겠죠. 그러면 더하면 5가 나올 거고 이렇게 나머지 5가 맞네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몫이 눈에 보이실까요? 여기 나온 요 녀석이 뭐가 된다고요? 예, 몫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QX를 구한 것 같습니다. QX란 아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X제곱 플러스 X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물어본 거 QA의 값이니까 Q2의 값을 찾으면 되겠죠. Q의 값은 4 플러스 2니까 6이라고, 어이구, 6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계산이 귀찮습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귀찮은 계산 조금 나누고 6번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 정말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죠? 나누기를 한 번만 하지, 막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조건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다항식 fx가 있다. 뭐 조건 하나 있다고 칩시다. 1번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x-1로 나누었을 때, 그 다음에 이 친구를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다? 6으로 같더라. 맞죠? 다시 해서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6이다. 그 다음에 x-3으로 나누었을 때도 나머지가 6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나누기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라고요? 예. x-4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뭐냐? 잠깐만요. fx를 x-4로 나눈 나머지가 뭐냐라고 물어봤으면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 알겠습니다.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 같아요? x-4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면서요. 뭐라고 해야 될까? 예, 요거죠. f4의 값은 무엇입니까?를 찾는 게 문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요거 이해돼요? 예, 지금 앞장에서 제가 분명히 앞장에서는 모든 원리를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드렸었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이제 바로바로 할 거라 그랬으니까 x-4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f4입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 넣고 가셔야 됩니다. 왜요? 왜 f4를 구하는 게 문제죠? 라고 물어보시면 문제 해서 짤막하게 할게요. fx라는 친구를 x-4로 나눴더니 몫이 qx고 그때 나머지가 r이더라. 그런데 이 녀석은 항등식이니까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x에다 4를 집어넣으면 이 친구 다 0 돼버릴 거고 f4는 r이 될 거다. 됐나요? 요 과정이 이제 생략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목표는 나왔고요. F4를 구하는 목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뭘 구해야 될까? 라고 물어보시면 조건들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분석해 보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다항식 fx라고 했으니까 fx를 제가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설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그럼 x항과 상수항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ax 플러스 b라고 놓은 거지 뭐.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 나머지가 얼마나 그랬죠? 나머지가 6이라 그랬잖아요. 뭘로요? 네,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이라면 그 말은 뭐예요? f1의 값이 6입니다 하는 거죠. 그 말인 즉슨 마저 다 하고 갈까요? 3번 조건 똑같이 나머지가 6이라고 그랬죠? 뭐예요? x-3으로 나눴을 때도 6이라고 그랬죠? 그럼 f3도 6이라는 거죠. 자, 제가 fx를 설정한 이유는 왜 설정을 했을까? f1에다가 뭐예요?
f라는 녀석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제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6이라는 친구는 1 플러스 a 플러스 b라고 설정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이라는 친구는 뭐예요? 9 플러스 3a 플러스 b라고 설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친구를 조금 정리해서 표현을 해보면 a 플러스 b라는 친구가 뭐다? 5다 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a 플러스 b라는 친구가 뭐다?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네요. ab 값을 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왜 여기 있는 친구, 자 빼봅시다. 빼면 b 날아갈 것 같고 마이너스 2배 a라는 친구가 8인 거 눈에 보이죠? a 값이 나왔네요.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5가 나와야 되네. b 값은 얼마? 9라고 확인할 수 있네요. ab 값이 나왔어요. 고로 무엇이 등장했느냐? AB가 나왔다는 건 실제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fx가 등장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fx라고 불리는 친구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9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고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f4 값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죠. 왜?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9니까 정답은 9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지금 생략을 좀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나머지 정리를 지금 처음 배운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는다 계속 그랬습니다. 개념 정리도 했고 사실 여러분들 보고 부교재나 교과서도 계속 풀이를 좀 해라, 숙제 있다 해라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수업을 들으시면 꽤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꽤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를 조금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따라오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7번입니다. 야, 난감하죠? 사실은 요 친구들은 우리가 요 앞전 문제까지와 지금 이 뒤에 문제의 커다란 차이점은 앞전의 문제들은 적어도 뭐냐면 여기 녹색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뭉게뭉게 놀이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뭉게뭉게는 됐죠. 지금 우리가 나머지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1번이라고 할까요? 이전까지는 px를 적어도 무슨 식으로 나눴냐면 1차식으로 나눴거든요. 네, 1차식으로 나눠가지고 나머지를 구하는 연습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1차식은 그냥 공식 대입해서 바로 정답이 나와요. 뿅 하고 외워서도 풀리죠. 근데 지금부터 문제의 확장이 살짝 일어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1차식이 아니라 2차 이상의 식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대신에 1차식으로 나누던 때와 같이 그냥 단순하게 대입해서 문제가 풀리진 않습니다. 대입해서 문제가 풀리진 않아요. 뭔가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 1차식이 아니라 1차식까지 뭐가 된다고요? 1차식까지는 그냥 공식 써가지고 대입하면 풀리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2차식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공식으로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친구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필히 뭐가 필요하다? 항등식과 관련된 개념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석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예, 항등식. 나머지 정리 문제 사실 항등식 문제예요 사실은.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해석을 해봅시다. 선생님, 저는 2차식으로 나눈 걸 해본 적이 없는데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 쭉 써져 있는 부분,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다라는 거를 그냥 그대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px는 i가 있었다. 쉬운 걸로 할게요. px는 i를 뭐로 나눴다?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다. 그때 몫이 뭐더라? 몫은 2x 플러스 1이었다. 땡땡땡 나머지가 얼마였다? 5였다. 이렇게. 자, 요렇게 쓰는 표현이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나눗셈을 하고 있다라는 걸 가장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보지 마라. 이 친구를 어떻게 보라 그랬죠? 항등식적인 관점에서 봐줬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이 친구는 px란 i가 있었다. 그런데 이 친구를 무엇으로 나눴다? x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으로 나눴다. 그때 나머지가 얼마다? 2x 플러스 1이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얼마였다? 5였다. 방금 제가 이거 설마 몫인데 나머지라고 한 것 같은데 몫입니다. 2x 플러스 1. 자, 요렇게 식이 나오게 됩니다. 예. 이제 나눗셈을 이제 이런 항등식적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 거냐면 선생님 이 친구는 뭐가 된다고요? 예, x에 대한 뭐가 된다고요? 항등식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 주어져 있는 식에다가는 여기 파란색으로 세팅할게요. px로 표현된 요 식에다가는 어떠한 숫자를 x에다 집어넣더라도 이 친구는 항상 뭐 한다고요? 항상 성립해버리는 겁니다. 됐죠? 아주 강력한 조건 하나를 제가 이 문제에서 제가 찾아내버린 겁니다. 잠깐만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한번 볼까요? 문제에서 뭐 물어봤죠?
px를 x-2로 나눈 나머지는 무엇인가? 잠깐만요. x-2는 1차식이죠? 그럼 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죠? 뭐예요? x에다 뭐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문제의 목표는 뭐예요? P2의 값을 물어보는 것이 문제 목표입니다. 왜? P2라는 친구가 뭐니까? x-2로 나눈 나머지니까. P2 값을 물어봤다고? 잠깐만요. 문제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문제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왜 끝났다고 제가 판단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찾고 싶어하는 게 P2의 값인데 그 말은 여기 있는 x들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x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P2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P2가 나오잖아요. 맞죠? 사실 PX도 사실 다 발견을 한 거긴 한 거죠. 근데 뭐 굳이 전개 뭐하러 하겠어요? 예, 그냥 2 대입하면 되지. 왜? x에다 뭐예요? 어떤 값을 넣어도 성립하니까 이 친구는. 그럼 정답 나왔네. P2 하자. P에 x에다 2를 집어넣었어. 그럼 이 친구는 4 빼기 1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4 플러스 1이고 그 다음 플러스 5야. 그럼 요 친구 계산하면 얼마야? 3 곱하기 5니까 15 더하기 5야. 정답은 얼마 같아요? 20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와 되게 다른가? 물론 이제 2차식을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꼴의 문제가 있는데 기출 문제에서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기는 한데 그거는 뭐 좀 여유가 있으면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2차식도 어렵지 않구나. 그냥 내가 나눗셈을 항등식의 형태로 식을 표현하기만 한다면 뭐 할 수 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조금 더 가봐서 8번 문제까지 한번 가볼까요? 자, 8번 문제입니다. 여기도 한번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fx라는 친구를 2차 세트에 복잡한 거 나눴더니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6이래요. 1번 조건이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fx라는 친구를 x-을 나눈 나머지가 6이더라라고 했고 요걸 2번 조건이라고 합시다. 됐죠? 그러면 그때 상수 a의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잠깐만 이제 바로 해보겠습니다. 1번 조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 이렇게 출발하겠다는 거죠. fx라는 아이가 있었다. 됐죠? fx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무엇으로 나눴냐면 x-3에다가 2x-a로 나눴답니다. 그때 몫이 무엇이냐? 몫이 얼마로 되어 있죠? x 플러스 1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나 되어 있죠? 나머지가 6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예, 항등식 하나가 등장한 겁니다. 여기 주어진 이 1번식이 뭘 의미한다고요? 이 1번식이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잠깐만요. 조건 먼저 추가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뭘 하는 거냐? 이거 항등식으로 안 적고 바로 가도 되지 않아? 이거 항등식 한 번만 적어 드릴까요? fx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요번에 뭐로 나눴느냐? x-1로 나눴다. 그때 몫이 뭐냐? 내가 알 턱이 어딨어?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면 q라고 써요. 그냥 qx. 나머지가 얼마다? 6이다. 자, 근데 이 친구는 사실은 이렇게 쓰기를 권장드리기보다는 아직 연습 중이니까 제가 이걸 써드리긴 하는데 이 친구를 쓰실 때도 있지만 이 친구를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쌤, 나머지가 6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여기 이 식에다가 x에다 1을 대입해서 결국 여기서 하고 싶어하는 말은 선생님 이거요. f1의 값이 얼마다? 6이다 라는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예,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됐죠? A 값 물어봤죠. A가 어딨지? A 찾아봐. A 어딨니? 여기 A 있죠? 요 친구 찾고 있죠. 이거 A 무슨 수로 찾지? 잠깐만요. 문제 끝난 것 같은데? 왜요? F1이 6이라는 사실 내가 이미 알고 있지 않니?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에는 뭐예요?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에다 뭘 집어넣어도 되지 않니?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식에다 뭐 하자고요? X는 1을 대입하게 되면 이거 다 숫자로 바뀔 것 같지 않니? 한번 정말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X에다 1 넣었어. F1은 1 빼기 3이니까 그냥 쓸까? 1 빼기 3이고 이거 2 빼기 A고 그 다음에 곱하기 1 플러스 1이니까 뭐 1 플러스 1이고 그다음 플러스 6이잖아요. 됐죠? F1이 얼마였어? F1 6이었죠? 여기 있는 거 6이고 그 다음에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에다가 2 마이너스 A에다가 플러스 6인 거 눈에 보이죠? 이거 날아갈 거고 0이고 그럼 여기 있는 거 0 돼야 되고 A가 얼마나? A 값은 2라고 제시가 되네요. 됐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머지 정리에 대한 문제를 해석합니다만 우선 이제 1차식으로 나눴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바로바로 그 변환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그 항등식의 원리를 좀 활용을 해서 접목을 좀 할 거다라고 좀 보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문제 보시면 여기 10번까지 아마 제가 오늘 풀 것 같은데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이제 3차 시를 겪어보셨기 때문에 아실 텐데 히든 문제가 또 있어요. 뒤에 보시면 이걸 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하면 여러분들 이제 머리에 쥐날 것 같아서 쉬운 것까지 우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9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뭐라고 적혀 있나? 다항식 fx를 잠깐만 쭉 보자. 이거를 나눴더니 목숨 뭐 안 나오고 요게 1번 조건인 것 같죠? 그 다음에 오이씨 뭐야? 여러분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던데 이걸 나머지는 6이다. 예. 여러분들이 뭐 싫어하시냐면 fx도 싫은데 fx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 거 정말 싫어하시더라고요. 정말 싫어하세요. 뭐 싫어도 어쩔 거야. 뭐 쌤이랑 같이 수업해야지.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건 A값 물어봤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잠깐만요. 시킨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이 친구를 지금 문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1번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fx라는 친구를 어떻게 했다고 x 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눴댄다. 몫이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몰라. 내가 어떻게 하냐 그걸. 그럼 q라고 써요 그냥. x가 있을 거니까 qx라고 쓰고 나머지가 얼마라고 땡땡땡 해가지고 나머지가 이렇게 해서 ax 플러스 a래요. 뭐 나도 몰라. 그냥 이렇게 써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써볼까요? 두 번째 f의 x 플러스 1이 뭔지 알아요? 몰라. 그냥 fx 플러스 써놔. 그 다음에 얘를 뭐로 나눴대? x로 나눴대. 그때 몫을 알아 몰라? 모르지. 근데 q라고 쓰긴 좀 그래. 왜? 여기 q 한번 썼잖아. 그러면 q 썼으니까 q에다가 프라임 붙여가지고 q 프라임 x 이렇게 쓰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얼마냐면 나머지가 땡땡땡 6이었단 말이야. 자, 요렇게 지금 문제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나눴다. 몫에 대한 언급 없었지만 나머지가 뭐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뭐라고 언급하고 있죠. 이 친구를 나눗셈으로 보시는 게 이해가 제일 편하긴 한데 이 친구를 이렇게 보지 말고 한글식 관점에서 좀 봐달라. 그래서 이 친구를 fx라는 친구는 뭐 x 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누었더니 몫은 qx였다. 그리고 나머지는 ax 플러스 a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기를 좀 제가 바란다 그랬죠. 그럼 밑에 있는 식도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f의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는데 뭔지는 모릅니다 아직까지. 이 친구를 뭐로 나눴다고요? x로 나눴다. 몫은 q 프라임의 x였다. 나머지는 6이었다. 요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은 여기 파란색 이 두 식을 가지고 해석을 해 나가는 겁니다. 해 나가는 거예요. 잠깐만요. 문제가 A 값 구하는 거죠. A 값 구하는 거죠. A가 어디 있는지 찾아나 보자. A 어디 있지? A 여기 있네. A 여기 있죠, 그죠? 잠깐만. 그러면 이 두 개의 파란색, 이 두 가지는 식은 다르지만 적어도 뭐예요? X에 대한 뭐라고요? 항등식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죠? 네, 이 친구가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야, 눈에 보인다. 여기 있는 식에서는 a가 필요하니까 q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럼 x에다 딱 넣을 수 있는 게 뭐가 눈에 보이십니까? x에다가 0하고 1이라는 친구를 대입하면 식이 생각보다 간단해지겠다라는 게 눈에 보이시죠? 간단해진 거 눈에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식에다가는 x에다 뭘요? 0이라는 친구를 대입하게 되면 식이 되게 간단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지금 이런 생각 제가 왜 했을까요? 왜? 위에 식에 0 또는 1을 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데 이 친구가 다 뭐 될 것 같아요? 이 친구 0 될 것 같거든요. 식이 깔끔해지잖아. 복잡한 게 다 사라지잖아.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도 0을 집어넣게 되면 뭐가 될 것 같아? 이 친구가 0 될 것 같잖아. 됐죠? 잠깐만요. 이 친구부터 먼저 해볼까요? 이 친구에다가 0을 대입해 봅시다. 잠깐만요. 여기서 여러분 주의 잘하세요. 어디다가 0 넣는다고요? x에다가 0을 넣는 거죠. 자, 이거 약간 초등학교 때 하는 그림 찾기 놀이, 수능 그림 찾기 같은 놀이. x 찾아보자. x 어딨니?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어디 있어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 0을 집어넣어서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이 뭐로 바뀔 거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f의 0 플러스 1은 0 플러스 6 이렇게 나오겠네요. 잠깐만. 히든 조건이 나왔다. f의 1이 뭐가 되더라? 6이 되더라는 조건을 추가적으로 찾은 겁니다. fx 플러스 뭔지 내가 아느냐?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fx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수로 알아? 하지만 f1의 값이 6이 된다라는 사실은 내가 발견을 한 거예요. 잠깐만요. 위에 조건 보세요. 0하고 1이라는 걸 대입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내가 이미 f1 값을 알아버렸죠? 그럼 여기 있는 위에 식에다 뭘 넣고 싶어질 것 같아요? 당연히 1이라는 친구를 넣고 싶어지겠죠.
1을 넣는다. 잠깐만 여기 있는 친구 가져와가지고 1을 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여기다 1을 넣어버리면 F1의 값은 0 플러스 A 플러스 A가 F1이 얼마나 그랬죠? 6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친구가 6이 돼버리네. 다시 말해서 2A 값이 얼마가 나오죠? 2A 값이 6이 돼버리네. 결론 A 값이 얼마가 나오죠? A 값이 3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네요. 잠깐만요. fx에 대한 뭐 조건을 제가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저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하지만 항등식의 관점으로 식을 놓고 보고 그 다음에 fx 플러스 1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x에다가만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구나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점점 어려워지고 싶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문제 안 풀고 싶어질 수도 있는데 저도 미처 인식을 못했는데 4점짜리 문제였네요. 4점짜리 문제였네요. 하지만 선생님과 함께하면 언제든지 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문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마음에 안 들죠?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4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더니 나누어 떨어졌다. 잠깐만요. 오늘 수업했네요. 나누어 떨어졌다? 여기서 우리 무슨 조건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랬죠? 나누어 떨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 나머지가 뭐가 된다? 0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깔끔하네요. 나머지가 0이었다고 봐도 되고 뭐가 된다고요? 인수분해 되더라 라고 봐도 되죠?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네요. 오케이. 잠깐만요. 마음에 안 드는 거 나타났다. 뭐라고 제시하고 있나요? 몫을 QX라고 하자. 오케이, 몫은 일반적으로 QX를 쓰니까. 잠깐만, 문제에서 Q2 값을 물어봤어. Q2? 잠깐만, Q2의 값을 물어본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내가 뭘 알아야 돼요? 몫을 구해야만 하겠네요? 잠깐만, 이 친구 분명히 몫이잖아요. 잠깐만, 오늘 수업 들으니까 알 거야. 몫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쓰라 그랬죠? 제가 나머지 정리 쓰라 그랬나요? 그런 말 안 했잖아요. 뭐 써야 된다 그랬어요? 조립제법 써야 된다 그랬어요. 슬프게도. 귀찮게도 조립제법을 써야 됩니다. 난감하네요. 잠깐만 뭐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식으로 표현 한번 해봅시다. 자, x 4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친구를 뭐로 x-2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뭐였다? qx였다. 나머지 있어 없어? 나머지 없으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안 쓸 겁니다. 야, 이걸 무슨 수로 하냐. 잠깐만 요거 살짝만 이렇게 볼까요? x-2 곱하기 x-2 곱하기 qx 이렇게 볼까요? 제가 왜 이렇게 보고 있냐면은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x-2로 나눴을 때는 이렇게 몫이 이 친구가 되면서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이 연출됐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또한 뭐예요? x- 나눴더니 몫이 qx가 되더라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다시 조립제법 2번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항상 뭐예요? 나머지가 0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잠깐만, 무슨 소리 쌤 뭐 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자, 지루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자, 우선 4차는 1이고 3차항 없고 2차항 없고 1차항 A고 상수항 B네요. 자, 여기다 뭐 쓸까요? x-0으로 한 x의 값은 2인 거죠. 자, 그냥 조립제법을 가겠습니다. 당당당 1, 2, 1은 2 곱하기 2는 4, 0 더하기 4는 4, 4 곱하기 2는 8, a 더하기 8은 a 플러스 8. 계산 귀찮아라. 그 다음에 여기다 또 곱하기 2를 하면 2a 플러스 16.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2a 플러스 b 플러스 16이 되죠. 근데 우리가 무슨 사실 알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나머진 거 알고 계시죠? 이 친구가 뭐가 된다고요? 이 친구는 0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요? x-1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머지가 0이거든요. 첫 번째 조건을 찾아낸 겁니다. 이 친구가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죠. 제가 첫 번째 조건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을 또 뭐 한 거죠? 이 파란색 박스를 또 어떻게 한 거냐면 이 파란색 박스 안에서 x-또 나눠본 거죠. 또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몫이 뭐가 나왔죠? qx가 나왔죠. 나머지 있어요? 없어요? 나머지 없죠? 그 말은 또 다시 한 번 더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2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x-1 나눈 겁니다. 실제로는 1이고요. 1 곱하기 2고요. 2 더하기는 4고요. 4 곱하기는 8이고요. 더하면 10이고요. 곱하면 24고요. 고로 a 플러스 3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뭐가 돼야 되겠나요? 이 친구도 당연히 0이 되어야만 되겠죠. 왜요?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자,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여기는 1하고 4하고 10이라고 불리는 친구는 뭐냐? 이 친구 몫인 거죠. 이 친구가 몫이네. 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q2의 값이니까 몫도 구해야 되고 a, b 값도 구해야 되거든요. 이 친구가 2번 조건이었고 이 친구가 3번 조건을 내가 다 찾아낸 겁니다. 문제에서 필요한 걸 다 찾아낸 거죠. 잠깐만,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볼까요? 조건을 보시면
여기다가 쓸게요. 이렇게 짜서 끌러서 2a 플러스 b라는 친구는 16이라는 조건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a가 얼마라고요? a가 마이너스 32라는 조건을 찾았어요. 그럼 b라는 값은 뭘까? b라는 값은 48 정도 되겠네요. 맞나요? 저 계산 틀려요. 계산 잘 틀려요. 맞니? 잠깐만요. 선생님 계산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저 계산 틀리면 얘기해주세요. 계산 얘기해주세요. 그 다음에 qx도 구해볼까요? qx라는 친구는 뭘까? 라고 봤더니 qx라는 친구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2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한 건 q2의 값이니까 q2의 값은 4 플러스 8 플러스 12니까 얼마 나오는 것 같니? 24 이렇게 나올 것 같네요.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본, 결국 제일 마지막에 물어본 거는 a 플러스 b 플러스 q2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32 더하기 48 더하기 24의 값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얼마인가요? 네, 40 나온 것 같네요. 네. 됐죠? 왔다 갔다 해서 요 문제 좀 어렵게 느꼈을 것 같아요. 어렵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40입니다. 살짝 올려줄게요. 기본적으로 방향성이 안 나와 있진 않는 문제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의 방향성이 문제에서 충분히 나온다는 거죠. 나누어 떨어졌다. 나머지가 0이다. 인수분해된다. 됐죠? 그래서 몫을 물어보는 순간부터 조립제법 써야 되나 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조립제법 써야 되나 보다. 조립제법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립제법을 여러 번 하는 것. 요거는 제가 조립제법은 꽤 자세하게 개념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봐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얼굴 다시 한번 나타나 볼까요? 네, 수학쌤이에요. 사실은 제가 엄청 고민을 좀 했거든요. 사실 나머지 정리를 한 번에 쭉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쉬운 거부터 중간 정도 난이도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46분? 7분 정도가 걸리네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뒤에 있는 이제 또 PDF 파일 보시면 문제들이 더 있답니다. 더 있어요. 근데 뒤에 있는 문제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수학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또 어떻게 할까? 요거는 또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다음 시간까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던지 아니면은 또 히든 문제로 뭐 다른 인수분해를 다음 차신 인수분해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뭐 히든을 또 모아서 한번 할지 그건 이제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뭐 프린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화면에 여러분들 문제 띄워놓고 풀 수 있으면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뒤에 있는 11번부터 나와 있는 문제들을 풀 수 있다라는 건 뭐 나머지 정리 따위 문제는 이제 내가 풀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우선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할게요. 안녕.